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FOMC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한 뒤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준 하루였는데요. 오후 들어 미국 지수 선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상승분을 좀 많이 되돌린 상태입니다. 오늘이 범한 퓨얼셀의 상장일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네, 내일입니다. 범한 퓨얼셀이 증시에 입성을 하게 되고요. 공모가는 4만 원이었고 NH, 한투, 하이, DB에서 청약이 진행됐으니까 본인이 어디에서 배정을 받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정 내역을 체크하기 전에 하이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증권의 배정 결과를 통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하이투자증권의 최대 한도인 1,500주를 청약한 분들이 총 3,963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1,500주 청약자들의 소수점이 0.66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2주를 배정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떤 분은 2주를 받고 어떤 분은 비례 1주밖에 못 챙기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죠. 1,500주의 청약 증거금이 3천만 원으로 낮은 수준이라서 최대 한도를 청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단수주를 해당 구간에 전부 배정하기에는 모자란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2,916명만 2주를 받았고 나머지는 비례 1주밖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DB금융투자도 마찬가지예요. 1,500주를 청약한 분들이 총 3,787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3,137명만 2주를 챙겼고요. 나머지는 1주를 배정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모주건 간에 546입을 적용해서 가성비 청약을 생각할 때는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 청약 한도가 이번처럼 낮은 경우 최대 청약 한도의 소수점이 얼마가 되는지 2일차 예상 경쟁률에 따라서 미리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혹시 0.6이나 0.7을 넘어가지는 않는지 이렇게 최대 청약 한도의 소수점이 높고 청약자가 많을 경우 해당 구간에서 단수주를 쓸어가기 때문에 가성비 계산 시 소수점을 더 높여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어제 레이저셀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부분 청약일에 제가 체크를 해드리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범한 퓨얼셀의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죠. 우선 우리 사주 미달이나 기관 투자자의 미납입분 없었습니다. 넘어가서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요. 수요 예측대 10.75%를 기록해줘서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냥저냥 괜찮은 수준이다, 무난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 배정이 좀 아쉬워요. 결과적으로 14.42%까지 조금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3개월 비중이 가장 높고요. 자, 그래서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한 유통가능 물량 다시 계산해보죠. 적용 전에 상장일 유통 바로 가능한 물량은 35.83%였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5.83%라는 얘기죠. 기존 주주의 비율 13.03% 존재하고요. 자, 여기에 최종 의무 보유 확약을 적용을 하니까 33.42%로 소폭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171억 원. 좀 무거운 종목에 속하죠. 상장일의 매각 주체별로 비중을 보시면 국내 기관이 39.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기존 주주 38.99%입니다. 비슷해요, 비중이. 국내 기관과 기존 주주, 상장일의 대표적인 빌런들이죠. 국내 기관들은 상장일의 수익 구간이 나오면 장 초반부터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범한 퓨얼셀의 기존 주주들은 누구냐? 전부 다 재무적 투자자들, FI들입니다. 보유 지분의 일부는 보유예수 1개월을 약속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상장일에 다 유통이 가능한 거예요. 이들의 매수 단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기사를 찾아보면 범한 퓨얼셀이 마지막으로 투자를 유치한 2020년에 회사의 밸류를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 정도로 평가했다고 하거든요. 현재 공모가 기준 범한 퓨얼셀의 시가총액은 3,500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3배가 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FI,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상장일부터 해서 자금 회수에 나서지 않을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배정 내역만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최종 확약 비율은 14.42%,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33.42%, 기존 주주의 비율 13.03%, 유통 가능한 금액은 1,171억 원. 네, 수요 예측 경쟁률은 751.39대 1로 변경된 제도를 감안해도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그렇다고 낮지도 않고요. 신청 가격 분포표는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96.09%로 기관들의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괜찮은 수준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배정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다소 아쉽고 유통 물량의 단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범한표열셀에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유통시총이기 때문에 유통시총 1,000억 원대인 종목들을 좀 찾아봤어요. 나르나노텍, KTB네트워크, 차백신연구소, 프롬바이오, 실리콘투, 한컴라이프케어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KTB네트워크는 다올 인베스트먼트로 사명이 변경됐지만 그냥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 KTB네트워크로 작성을 했습니다. 쭉 보면 실리콘투를 제외하고는요. 수요 예측 경쟁률이 다 굉장히 낮았어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낮습니다. 그나마 범한퓨얼셀은 이 중에서 경쟁률도 높고 확약 비율도 조금 있는 편에 속해요. 유통 물량도 이 중에서는 비교적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유통 물량도 30%대잖아요. 네, 보시면 나레나노텍을 제외하고는 상장일 고가 기준으로 다들 플러스 수익을 내기는 했어요. 그게 아주 잠시일지라도. 그래서 이 유통시총 자체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이때와 지금은 시장 분위기나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마냥 낙관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청약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범한퓨얼셀의 기대 수익률을 한 30% 정도로 잡고 청약에 참여하기는 했습니다. 자, 범한퓨얼셀은 비슷한 조건의 공모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예측해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주가를 한번 계산해보고 그 수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범한퓨얼셀의 2022년 예상 순이익에 비교 기업들의 평균 펄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봤고요. 22년 예상 순이익은 흥국증권 리포트를 참고했어요. 75억 원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평균 퍼 41.28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3,096억 원이 나왔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35,338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아니 어째 공모가 4만 원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계산이 됐어요. 공모가를 산정할 때 미래 추정 순이익을 미리 당겼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결과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상장일에 주가가 35,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조금 추가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요. 자, 이번에는 비교 기업에 2개 회사를 더 추가했어요. 수소 관련 대표주인 두산퓨얼셀과 일진하이솔루스까지 포함을 시켜서 평균 펄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로직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 보니까 79,554원이 나오더라고요. 두산퓨얼셀과 일진하이솔루스의 퍼가 말도 안 되게 높다 보니까 이렇게 오버밸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공모주 상장일에는 어쨌든 오버슈팅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그냥 저는 이렇게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 경우 공모가의 거의 2배 수준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큰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그냥 상장일에 혹시 수급이 좀 붙어준다면 수익 구간은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즉, 범한퓨얼셀은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로도 적정 목표가를 세우는 게 쉽지는 않구나라는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략을 세울 때 그냥 내일의 결과에 따른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 전략을 세우기 전에 최근 공모주들의 상장일 흐름과 상장일 이후 흐름까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담 글로벌의 상장일 분봉 차트인데요. 장 극 초반에는 다소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경향은 장 초반에 기관이든 기존 주주든 일반 청약자들이든 물량을 조금 소화시킨 후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공모주 계속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얘기 안 해도 다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일봉 차트입니다.
예, 저도 청담 글로벌을 1일차에 다 팔기는 했는데 2일차, 뭐 3일차까지 연속해서 더 올라갔잖아요. 아주 급등해줬었죠. 근데 과연 범한 퓨얼셀도 이런 흐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을 해본다면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범한 퓨얼셀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성질, 스펙이 조금 달라요. 시가총액 3,500억 원, 유통시총 1,117억 원, 기존 주주 비율 13%대. 뭐 유통시총이 200억 원, 300억 원, 기존 주주 비율 0%대인 종목들과는 스펙이 좀 다르다는 거죠. 무겁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첫째 날 소화된 뒤에 뭐 어떤 세력이나 수급이 붙어서 밀어 올릴 수 있는, 쉽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체구가 작은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범한 퓨얼셀은요. 그래서 확률상으로 보자면 공구음원이나 청담 글로벌 같은 흐름은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다음 가온칩스의 상장일 분봉 차트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장 초반에 많이 밀리는 듯 해서 좀 놀래서 매도한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조금씩 계속 밀어 올려줬고 오후 들어서 한 차례 더 들어 올리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1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 줬었죠. 사실 가온칩스는 100%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스펙을 가진 공모주였는데 장 초반 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만큼 기다려 볼 수 있는 공모주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장일 이후에도 조금씩 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최근에 급등세는 삼성전자의 ARM 인수전 참여 전망이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 ARM의 디자인하우스 파트너인 가온칩스가 주목을 받은 거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아무튼 제가 2개 종목을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최근 공모주들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는 첫 번째 생각, 상장일의 승부를 볼 것인가 아니면 상장 이후 며칠 지켜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정답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범한 퓨얼셀이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상장일의 승부를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고요. 또 상장일의 흐름을 보면서 전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온칩스처럼 장 초반에 부진했다가 후반 들어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끝난다면 다음 날까지 보유할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저의 전략은 저는 공모주를 청약할 때 30% 정도를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시초가가 30% 이상이다. 그러면 장 시작 후 30% 이상 어느 수준에서든 적당히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혹시나 시초가나 뭐 장초반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35,000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분봉 차트를 보면 장 초반에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게 범한 퓨얼셀에도 무조건 적용된다는 그 100%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진행한 뒤에 수익 구간이 좀 만족할 만한 수익 구간이 나와준다면 적당히 봐서 매도를 할 거고요.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장 마감 때까지 이렇다 할 반등이 없으면 바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너무 부진해서 범한 퓨얼셀에까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조금 더 놔둬볼 생각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식시장 너무 많은 경우의 수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장 당일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막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틀 안에서 정형화된 공식을 세워두고 대응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큰 틀 정도만 세워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수소 관련주들 흐름이 어떤지 차트를 한번 돌려봤는데 비나텍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최근에만 급락을 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긴 하락 추세를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한 퓨얼셀을 아예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어차피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다 눌려 있으니까 언젠가는 수소주들의 타이밍이 한 번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생각으로 버텨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에 더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일치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매도한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 오후 4시 반 기준으로 미국 지수 선물이 다 파란불이네요. 하락세예요. 근데 시장이 부진해서
오히려 신규 상장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범한 퓨얼셀까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이 또한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범한 퓨얼셀이 30% 이상의 수익을 주길 바라며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